제가 현재 한 채널 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이름은 역사이다 채널이 되는데, 영상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여기에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한단고기는 진솔은 반박할 수 없는 진서의 가치 증명, 국부요 고구려 편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위치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반도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 한단고기에 있는 이 기록 내용과 삼국사기 그리고 중국사 그러지 않습니까? 뭐 24사 뭐 그 내용에 토대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종합을 했을 때 한단고기하고 일치성이 있기 때문에 한단고기는 진서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서인지 위서인지는 그것은 기록되어 있는 그 서적의 그 날짜와 그리고 현재 발견되는 유물 뭐 이런 것들 다 토대로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했을 때 뭐 그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진서가 되겠죠. 그리고 책을 이제 기록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잘못 기록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것도 다른 사서의 검증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했을 때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을 배제를 하고 전반적인 책 내용에 검토했을 때 그것이 이제 맞는 기록이다 이 판단이 선다면 그것이 진서가 되겠죠. 그리고 현대에도 많은 그 책들이 출판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역사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많이 편찬을 되고 있지만 그것이 다 맞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미와 돈을 위주로 이제 책을 썼다 그러면 뭐 소설처럼 뭐 그런 이야기가 출판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들도 뭐 출판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소설처럼 써놓은 그런 책자들만 남기고 나머지 책자들은 싹 다 없애버리면 그 소설이 진짜 역사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뭐 현재 이게 역사를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뭐 추적을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세계사는 다 거의 뭐 다 조작됐다고 봐도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책의 그 날짜와 연대 그리고 유물이 이제 발견된 지역하고도 뭐 다르고 하여튼 일치성이 없어요. 현재 이 동아시아에 남겨져 있는 고대 이제 중국사나 뭐 한국사, 뭐 일본사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인가 누군가 그 책을 가짜를 이제 진짜로 둔갑시켜 놓은 경우가 이제 발생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안타까운 그 동아시아 역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 채널의 이제 내용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백제의 위치가 뭐 대륙에 있었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백제가 이제 대륙에 있을 때 과연 그 역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단고기는 유물을 통해서 유적을 통해서 그게 다 검증이 돼요. 자, 이런 게 있죠. 백제 동송왕의 북이와의 전쟁은 왜 역사에서 제외되었나? 백제 동송왕이 있는데요. 고구려의 수당 전쟁과 같이 백제에서 가장 큰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이와의 전쟁입니다. 제가 웅진 백제 역사관을 갔습니다. 웅진 백제 역사관을 가니까 동송왕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활을 쏘는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런 용맹스러운 동송왕의 모습을 그렸지만 그의 최대 업적인 북이와의 10년 전쟁이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삼국사기에 나와 있잖아요. 삼국사기에 보면 동송왕 제10년에 위나라가 북이죠. 위나라가 병사를 보내 쳐들어왔으나 우리에게 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적혀 있죠. 이것은 자치통감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위나라가 군사를 보내 백제를 공격했는데 백제에게 패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뭐냐면 남제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해에 위로가 또 기병 수십만 명을 내어 백제를 공격하여 국경에 들어왔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기병 수십만 명을 내세워서 백제를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자, 기병이 뭡니까? 말을 타고 있는 거죠? 말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치로 보면 북이의 기병 수십만 명이 백제로 와요. 말을 타고. 어떻게 오죠? 말을 타고 오려면 이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구려를 거쳐야 돼요.
아니면 배를 타고 와야 됩니다. 배를 타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고구려를 거쳐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고구려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는 말이 안 된다. 백제가 분명히 대륙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항해술이 발전한 나라라 하더라도 기병을 수십만 명이나 배에 싣고 나를 수는 없다. 북위의 기병 중심의 군대가 배를 타고 충청도까지 와서 백제와 싸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 북위가 후위가 서해를 건너왔다는 건 상상할 수 없고 육로로 왔다면 고구려를 거쳐야 되는데 이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후위가 이 북위가 침략했다는 백제는 요서 지방의 거점을 확보한 그 백제가 아니겠느냐는 설이 유력하다. 이것이 유력할 수밖에 없죠. 뭐냐면은 바로 대륙 백제입니다. 대륙 백제를 인정해야지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북위와의 전쟁임에도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중국 문헌에도 나오는데도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제는 진나라 때부터 요서와 진평 2군을 차지하고 있었다. 뭐 이런 대륙 백제에 대해서는 뭐 중국 25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왕은 북위와의 이 전투에서 공로를 세운 장수들을 광양태수, 청하태수, 광릉태수, 성양태수로 봉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일대예요. 전쟁을 하고 전쟁에 이긴 장수들을 봉한 곳이 어디냐, 그걸 잘 보시면 결국엔 다 대륙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동성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륙에 있었죠. 대륙에 있었는데 동성왕이 죽습니다. 501년에. 자, 그래서 동성왕이 죽고 백제가 약화됐어요. 이때 뭐냐면은 명치 12년, 바로 문자재 왕이죠. 문자재입니다. 문자재가 신라 백성을 천주로 옮겨 그곳을 채웠다. 이 해에 백제가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므로, 백제는 굉장히 그때 혼란스러웠겠죠. 동성왕이 죽었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어 요서 진평 등의 군을 쳐서 빼앗으니 백제군이 없어지고 말았다. 이게 501년, 502년이 이어지는 거예요. 동성왕이 그렇게 북위와의 전쟁을 10년 전쟁을 했던 동성왕이 갑자기 살해당함으로 해서 백제가 혼돈된 그런 상황 속에서 뭐냐면 그때 바로 이제 고구려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단고기하고 명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502년에 백제가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므로 군대를 보내어서 요서 진평 등의 군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백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근데 백제군이 이때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불이 나게 일본에 있었던 무령왕이 올라옵니다. 무령왕이 이제 서둘러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송산리 고분의 모형 전시관에,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상당히 긴 내용을 들었는데요. 자, 이 내용에 보니까 백제가 대륙에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 보면 이제 요서 백제군이라고 돼 있고, 한반도 백제, 그리고 고구려 이렇게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 한반도에 이제 백제가 있다 배우는데, 근데 여기 내용 보면 요소 백제군이라고 여기 대륙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백제가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죠. 뭐 앞쪽으로 한번 조금 이동해 볼게요. 연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뭐 동성왕이라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왕 제20년 488년이라고 되어 있죠. 위나라가 병사를 보내 쳐들어왔으니 우리에게 패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국의 자치통감의 488년도에도 위나라가 군사를 보내 백제를 공격했는데 백제에게 패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치통감의 내용이고, 계속 가면은 그 다음에 남지서해에 490년에 위로가 또 기병 수십만 명을 내어 백제를 공격하여 국경에 들어왔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자, 앞전에도 그 영상의 내용에 보면 여기에 기병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기병이 여기에 북위의 이제 기병이 아닙니까? 북위의 기병이 이제 한반도 이제 백제에 이제 쳐들어왔는데,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 같이 기병이
배를 타고 충청도까지 와서 백제와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과학 기술로 봤을 때 이 김화병이 이게 배를 타고 이 백제까지 와가 전쟁을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순엉터리다. 그러니까 백제까지 올 수 없었다면 이 백제는 한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 북이라고 쓰죠. 여기 이제 대륙에 이제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륙이 이제 백제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 이제 설명하는 내용처럼 이 기병이라고 그러면 이게 말을 타고 전쟁하는 그런 부대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뭐 2,000명이나 아니면 못해도 1만 명 정도 되는 이 기병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많은 말을 운반할 수 있는 이 선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시대에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병을 싣고 배를 이용해가 여기 충청도까지 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거짓말이다. 즉 백제가 대륙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라는 나라는 이 백제 여기 서쪽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뭐 강을 타고 뭐 오거나 아니면은 말을 타고 이렇게 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범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마병이라 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육로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백제에 오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백제 위쪽에 고구려가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육로도 올 수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제는 대륙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배를 타고도 그 많은 기마병을 배에 싣고 이렇게 백제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육로로 이동해 와야 되는데 이 육로도 이 고구려 영역에 막혀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백제는 대륙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이미지를 보면은 자 여기 강량태수 요소고 뭐 연유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다 이제 백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럼 백제가 대륙에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인데 그러면 백제가 이렇게 대륙에 여기에 있었다 그러면은 한반도에는 없었다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한반도에 백제라고 표기된데 그럼 이게 없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백제 이 땅에는 도대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가야나 뭐 신라가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뭐 가야는 뭐 신라한테 뭐 잡아먹히거나 뭐 백제한테 뭐 잡아먹혀가지고 얼마 안 있다고 이제 멸망했다고 하니까 백제가 한반도에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한반도는 신라 땅이라는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자, 그럼 대륙에 백제가 있고 한반도에는 신라가 있고 한반도 요 꼭대기에 여기 이제 고구려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럼 여기 이제 모순점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뭐가 이제 모순점이 이제 발생을 하냐면 자, 한국사 연대 표기를 한번 볼게요. 자, 한국사 연대 표기를 보면 여기에 이제 신라 백제하고 동맹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기 보면 433년에 신라와 백제가 나제 동맹을 이제 체결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나오죠. 자, 그리고 앞전에 그 영상에 이제 봤을 때 이게 연대가 언제라 그랬네요. 연대가 이게 488년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연대가 488년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488년을 입력해 볼게요. 488년 빼기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433년에 신라와 백제 나제 동맹 체결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연대 한번 비교해 볼게요. 433년이니까 여기 433년 이렇게 빼면은 그러면 55년 전에 그러면 신라와 백제와 나제 동맹이 이제 체결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모순점이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제는 대륙에 있고 신라는 이제 한반도에 있다. 그런데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제 동맹이 뭔가요?
나제 동맹은 신라와 백제의 동맹을 뜻하는 말로 또 신라와 백제의 제를 따서 붙인 이름인데 427년 고구려와 장수왕이 남진정책을 펴기 위해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서원을 천도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백제가 비우 왕은 433년 신라의 늘지 마리칸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미지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백제는 여기에 대륙에 있고, 그리고 신라는 여기 한반도에 있는데, 이렇게 해가 이 바다를 건너가 이렇게 동맹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가 이 동맹을 해가 이 고구려를 이제 견제를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인데, 고구려가 평양성에 이제 도읍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평양이 어딜까요? 한반도, 우리가 북한 땅, 이 꼭대기 여기 평양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이제 평양이라 쓰죠. 이쪽으로 이제 고구려가 수도를 옮겼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제가 대륙에 있었는데 위협을 느껴가 신라하고 동맹을 맺었다 하잖아요. 그러면 고구려라는 나라가 이 신라 쪽으로 이렇게 수도를 천도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백제 쪽으로 이동했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 고구려가 백제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백제가 이 고구려 땅하고 영역이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협을 느꼈죠. 그러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 한반도 신라 땅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은 게 그게 나제 동맹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계속 이게 연대표를 한번 볼게요. 433년에 신라와 백제가 나제 동맹을 체결을 했고, 나중에 이 동맹이 계속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계속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여기에 또 동맹한 게 또 연대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보면, 55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54년에 백제와 신라의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하고 나제 동맹이 결렬, 백제 위덕왕이 즉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위쪽에 이제 나제 동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백제와 신라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때 이제 나제 동맹이 깨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554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모순점이 발생하는데요. 백제가 데리고 있고 신라가 한반도에 있는데 이 백제와 신라가 전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백제가 여기 아닙니까? 백제가 여기고 신라가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백제가 여기에 위치된 거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북이라는 나라가 기마병을 배에 싣고 충청도 백제 땅에까지 올 수 없기 때문에 백제가 한반도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기마병이 고구려 땅을 이렇게 거쳐가지고도 이렇게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백제는 대륙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죠. 그러면 앞전에 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로 봤을 때도 이 백제하고 신라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러면 백제에서 선박을 이용해가 신라로 가든가 아니면 신라에서 선박을 이용해가 대륙 백제로 이동을 해가 전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554년 백제와 신라의 관상상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하고 나제 동맹이 결렬 백제 위덕왕이 즉위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니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상성 전투가 이건 또 뭘까요? 내가 관산성 전투라고 검색을 하는데요. 백제와 신라의 운명을 가른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상성 전투는 554년 백제와 신라 사이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전투이다. 신라가 나제 동맹을 파괴하고 백제의 한강 유역 탈취로 인해 발생하였다. 자, 여기 백제가 한강을 탈취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한강이라 그러면 이게 어디입니까? 한반도에도 한강이 있고 대륙에도 한강이 있죠.
뭐 거기다 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강 그러면 여기에 우리 서울 여기도 이제 한강이 있죠. 자, 그리고 대륙 여기 양자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여기에 중간에 이거 한강이라고 이렇게 고지도 보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한강이 이제 두 군데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한강이 두 군 들어오게 비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한강이 대륙일까요? 그럼 한반도일까요? 신라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한강 유역에 대한 영유권을 분명히 하였고 한반도 정세에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 여기는 또 한반도에 이제 한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여기 이제 관선성 전투와 백제와 신라의 운명을 가는 전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여기 이제 대륙에 있는데 관선성 전투를 이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라는 이제 한반도에 있는데 자,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관산성 전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도 좀 이상하다는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모순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백제가 이렇게 대륙에 있으면 신라도 대륙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래야 같이 전투를 할 수가 있겠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 전투를 할 수 있었다. 근데 백제가 이 대륙에 있고 신라가 여기 한반도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배를 타고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 근데 기록에는 배를 타고 전투를 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지에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백제나 신라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국사편찬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내용인데요. 뭐 이 자료도 예전에 보여준 자료가 됩니다. 이거는 중국 정사 조선전에 이제 얘기됩니다. 이 구장사의 내용인데 여기 이제 백제의 이제 위치를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영상 제작하면서 공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고구려 신라 백제는 대륙인가 한반도인가.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대충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이미지로 뭐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배정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대륙에 백제라고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앞전에 본 이 위치하고 이제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백제가 이렇게 다 대륙에서 이제 발생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북이라는 나라는 실제 여기 대륙에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 대륙에서 서쪽으로 더 가야 된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이쪽으로 더 가야 된다. 여기에 이제 북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백제가 있으면 그렇다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이런 북이라는 나라가 점점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위치한 경우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제 영상을 보면은 고구려는 여기에 있는 걸로 이제 비정할 수 있죠. 제가 앞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대륙에도 평양이 있는데 고구려가 이제 평양성을 이동했다 그러니까 이 대륙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백제 땅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백제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고구려의 이제 그 위협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제하고 신라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구려가 중간에 있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신라도 보면은 이렇게 견제가 가능하죠. 신라에서 이렇게 고구려를 치게 되면은 고구려가 이렇게 신라를 견제할 때 그때 백제가 이제 고구려를 치면은 이게 신라하고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를 이제 압박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신라와 이제 백제가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동맹이 이제 가능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요 중국 정사 조선전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백제도 본래는 부의 별종이다. 일찍이 만의 옛 땅으로 경사에서 동으로 6,000리 밖에 있으며 대북쪽, 서해 남쪽 위치한다. 동북으로는 신라에 이르고 서북으로는 바다를 건너 월주에 이르며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외국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고구려에 이른다. 또 왕이 사는 곳에는 동서로 두 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요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백제의 위치 요걸 보면은 신정동국 여지성남의 그 내용하고는 약간 좀 위치가 달라요. 신정동국 여지성남에는 백제가 여기 아래쪽 이쪽에 있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백제가 여기 있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 신라는 여기 있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고구려는 이제 대체로 이제 여기 이쪽 위에 있는 것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비슷한데 백제하고 신라 위치가 좀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죠. 뭐 한반도로 이제 비정을 했을 때도 백제는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신라는 오른쪽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현재 이거 중국 정사 조선전을 보면 신라는 여기에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만주 그리고 백제는 여기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모순점을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신라하고 백제하고 동맹 맺는 거는 거기서는 별 모순점이 발견이 안 되는데 전쟁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다시 와보면은 여기 이제 백제와 이제 신라의 관상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이 전사하나 야제 동맹의 결렬 백제 유도왕이 즉위했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백제와 신라가 이제 관상성 전투를 하면은 여기 배를 타고 와가 전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관상성 전투에서 배를 타고 전투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나요? 중국 전사 조선전에도 여기도 좀 모순점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백제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라가 여기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관상성 전투에 신라가 이제 백제를 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제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신라가 이제 백제에 한강을 차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강이 어디겠습니까? 한강이라고 하면은 이 한반도에 있는 여기를 이제 차지했다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하는 역사관을 보면은 이 한반도 한강 여기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근데 백제가 이제 대륙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러면 양자강이 예전에는 이 고지도에 여기 또 한강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신라의 위치가 좀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앞전에 이게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면 여기에서는 이제 백제가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한반도에는 이 백제가 이제 없었다고 이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이 땅은 뭐 가야나 신라 땅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그럼 신라가 여기에 있다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해가 신라가 백제를 쳐야 된다. 그 여기다 보면 한강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라가 대륙에는 여기 양자강이 이 아래쪽 여기에 있다고 보면 신라가 배를 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해가 이제 백제를 쳐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여기서 문제점이 백제는 위쪽에 있거나 아래쪽에 이쯤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한강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설명을 하니까 배를 타고 와가지고 한강을 점령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위치도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위치를 이제 비정을 해야 될까? 그러면 여기에 중국 정사 조선전에서 여기 신라나 백제 위치 이것도 말이 안 된다. 백제와 신라의 운명을 가는 싸움에서 이게 관산성 전투를 하기 때문에 이게 554년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여기에 설명하는 내용처럼 신라가 나대동맹을 파괴하고 백제의 한강 유역을 탈취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는 항상 가까이 이제 붙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지도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백제와 신라가 이 한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대륙도 매우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한반도로 생각을 해보면 백제는 보통 여기에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신라는 오른쪽에 있었는데 어떻게 한강을 이렇게 점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논리로 따지면 신라는 이 위쪽에 이렇게 있었다고 보면
백제는 여기 아래쪽에 여기에 있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요? 자, 한강을 이제 기점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신라가 여기에 있었다면, 그럼 백제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야 한강을 기점으로 했을 때 신라가 백제를 치면은 이 한강을 차지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그럼 대륙으로 한번 봅시다. 대륙의 백제가 여기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신라가 한강을 친다고 하면은 뭐 배를 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해가 이렇게 한강을 치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 뭐 걸어서 이렇게 대륙으로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한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강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륙 양자강 여기가 이제 한강이니까,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인데, 그런데 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따지면은 이 신라라는 위치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라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신라가 여기에 있다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한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이 백제를 치게 되면은 백제의 영역이 이 한강 이 아래쪽까지 여기가 이제 차지하고 있었다면 신라가 백제를 치면은 이 한강까지 여기까지 이제 먹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성립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앞전에 한단곡이나 삼국사 이야기를 이제 했을 때 여기 백제가 대륙에 있는 거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신라라는 위치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래 이제 한강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마련되잖아요. 근데 신라가 여기 위쪽에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한반도가 한강이라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 삼국사기나 한단고기에는 이 백제가 여기에 있는山동 이쪽에 있는 걸로 나오니까 이게 여기 한반도 이제 백제는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륙에 있는 백제를 기점으로 했을 때 신라도 이 위쪽에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고, 여기 아래쪽에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제 설명이죠. 중국 24사 그 내용도 보면 지금 모순점이 이제 발생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이 있어야 되는 위치는 이 대륙에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던 백제가 나중에 그 멸망을 해가지고 후백제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후백제는 어디에서 탄생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나요? 여기 한반도일까요? 그러면 아니면 여기일까요? 이 앞쪽일까요? 백제가 보통 이제 제가 설명하기는 뭐 여기에 이제 있었다고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한강을 이제 차지했다고 하면은 한강이 이 대륙에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비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신라가 여기 아래쪽에 여기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한강을 차지할 수가 있나요? 여기가 이제 국경선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한강이 여기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백제는 항상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네요. 그럼 신라는 여기 아래쪽에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경우가 아닐까요? 여러 가지 이제 경우를 이제 생각해 봤는데 기록에 이제 모순점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제를 이제 기점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신라는 이 대륙 여기 아래쪽인가 아니면 여기 한반도 여기가 이제 신라인가 그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현재 만들어가는 여기가 이제 신라인가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백제의 이제 위치에 따라가 이제 신라가 이제 위치가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이 배를 타고 전쟁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가까이 이제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신라라는 위치는 백제하고 이제 이렇게 항상 이제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백제라는 나라가 여기 한반도에 있었나? 아니면 신라도 한반도에 있었나? 근데 신라와 백제가 한반도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 한강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그게 위치가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한강은 이 위쪽에 있는데 백제는 이 아래쪽에 이제 보통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여기 이제 차지했다고. 그럼 신라는 여기 오른쪽에 이제 차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연대로 보면은, 그 연대가 그 언제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 488년이나 돼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백제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그 백제의 이제 강력을 좀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그럼 백제의 강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요거는 이제 660년까지 이제 백제의 이제 강약인데, 이제 요렇게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그럼 신라의 또 영역도 한번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신라는 요거는 935년까지 존속했다 하니까, 그때 신라의 영역은 한 이 정도 이렇게 차지했다,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해 보면은, 신라의 영역에 여기에 서울에 지금 요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차지했는 이제 기록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이게 좀 엉뚱맞은 기록이 아닙니까? 전쟁은 수도를 기점을 해가지고 그것을 침략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은 그 백제가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점령이 돼 있다면 그럼 백제의 수도가 점령이 되는 경우가 아닙니까? 그러면 백제의 수도가 점령이 되면은 백제는 멸망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백제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반도하고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죠. 한반도를 이제 기점을 해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역사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지도가 이제 그려지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대륙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다르죠.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신라의 이제 강약 위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를 이제 보면은 백제는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먹었다 그러는 게 좀 희한합니다. 이게 위치적으로 설명하기 좀 애매한 그런 위치가 되는데, 대륙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게 가능하다 이제 설명이죠. 이렇게 양양을 이렇게 기점을 했을 때 신라가 이제 여기에 있고, 자, 백제가 여기에 있다면 그 한강을 점령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말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백제가 이 한강을 여기까지 이제 차지했는데 신라가 이렇게 침범을 하니까 현재 이 구역을 이제 뺏겠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대륙 한강이 기점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백제나 신라 그리고 요 위에 이제 고구려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요거는 삼국사기의 일시기록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여기는 삼국사기 일시기록을 보면 이렇게 신라, 백제, 고구려 이렇게 나타납니다. 중국 정사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좀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한다. 근데 이제 신라하고 백제하고 이렇게 동맹을 하면 바다를 건너 가지고 동맹을 맺고 신라하고 백제하고 전쟁을 하면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백제하고 신라하고 전쟁을 하려면은 항상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 같은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죠. 그러면은 기록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관산성 전투가 만약에 배를 타고 뭐 어딘가 건너가 가지고 이제 한강을 차지했다 그러면 그거는 좀 말이 좀 되겠죠. 그런데 배를 타고 이 신라가 백제를 치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발견이 안 된다면 이렇게 신라 위치와 백제의 위치를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다. 이 신라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이 항상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요렇게 이제 비생이 돼야 그게 맞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럼 저는 항상 여기에 이제 팔도를 저는 기준으로 했을 때 신라는 오른쪽에 있고 백제는 여기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생을 하면 이거는 이제 가능하겠습니까?
신라하고 백제가 전투가 가능할까요? 한강을 차지를 했다 그러는데 한강은 이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제의 영역이 이 한강을 넘어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신라의 땅도 여기에 이 한강을 넘어섰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자,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지도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백제가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요 한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이거 백제의 영역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산동을 이제 포함해가 뭐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백제 영역이 되고 요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신라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당나라가 되겠죠. 그 요 위쪽도 여기도 이제 백제를 이제 땅이다 이제 그리고 고구려는 여기에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요 신라가 요 위쪽에 있는 이 백제를 쳤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 땅을 먹었다야 그런 설명이 되니까 여기 땅을 이제 먹으면 신라의 이제 강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넓혀지잖아요. 그러면 백제가 여기에만 이제 남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여기 다시 기록을 보면은 또 왕이 사는 곳에서 동서로 두 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동과 서로 이제 두 성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네요. 그 왕이 두 명은 아니고 그러면 왕이 사는 곳에서 동서로 두 성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동과 서쪽에 두 성이 있다. 하여튼 제가 이제 모선점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중국 정사 조선전에서 신라의 위치를 이제 생각했을 때 한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좀 약간 말이 안 된다. 이 위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앞전에 그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은 이 백제가 이제 대륙이었기 때문에 이 백제를 이제 기점으로 본다면은 신라하고 이제 백제가 동맹을 맺고 전쟁을 했다면 현재 이 중국 정사 조선전에 이 신라의 위치로 이제 따져봤을 때 전쟁을 하게 되면 배를 타고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 신라가 여기에 있었다 하더라도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고 또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배를 타고 또 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한강을 이제 점령했다고 하기 때문에 한강을 점령을 하기 위해서는 한강의 아래쪽이나 위쪽에 이제 신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기 때문에 신라는 이 대륙 이 아래쪽에 여기 있어야 말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국의 이제 위치는 고구려는 여기에 있고 백제는 여기에 있고 신라는 여기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삼국사기 일식기록과 똑같은 이제 위치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백제를 이제 기점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이 기록이라는 게 다 일치성이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서가 다들 믿음이 안 간다 그런 의미죠.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모순점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